조선시대에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 있었습니다. 교수형이든 참수형이든 어차피 내일이면 죽을 운명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 앞에 관리가 다가와 한 가지 선택지를 내밉니다. 내가 직접 다른 죄수의 목을 베면 너는 살려주겠다. 죽느냐 아니면 남을 죽이고 살아남느냐, 이 끔찍한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시대 망나니입니다. 우리가 흔히 욕처럼 쓰는 망나니라는 말, 그 뒤에는 피로 얼룩진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조선의 사형 집행인 망나니의 삶에 대해 낱낱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조선시대 어느 감옥에 갇힌 사형수라고 상상해 보세요. 내일이면 목이 달아날 판입니다. 그때 관리가 철창 앞에 서서 말합니다. 살고 싶으냐? 고개를 들면 관리가 덧붙이죠. 방법이 하나 있다. 내가 직접 다른 놈들의 목을 베면 된다. 어차피 죽을 놈들이야. 내가 안 하면 다른 놈이 할 뿐이고. 선택의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숙종 때 만들어진 법전 신보수 교집록에는 이런 규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을 맡는 행형쇠장, 그러니까 망나니를 사형수 중에서 자원하는 자가 있으면 국왕이 승인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망나니 대부분이 원래 사형수였다는 겁니다. 내일 죽을 사람이 오늘 남을 죽이는 일을 맡게 된 거예요. 물론 망나니가 되면 사형은 감형됩니다. 대신 전옥서, 그러니까 감옥에 계속 수감된 채로 사형 집행이 있을 때마다 끌려나와 칼을 휘둘러야 했어요. 자유를 얻은 게 아니라 죽음만 늦춰진 셈이었죠. 어제까지 같은 감방에서 밥을 먹던 사람의 목을 오늘 베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된 겁니다. 동료 죄수가 끌려나가며 소리칩니다. 야, 너도 나랑 같은 처지였잖아. 어떻게 나한테 칼을 들어? 망나니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냥 칼을 들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망나니는 실제로 어떻게 사람을 죽였을까요? 외국인들의 목격담과 조선 후기 기록을 보면 꽤 기괴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일단 망나니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귀신 모양의 두건을 써요. 붉은 문양이 들어간 명주를 푸른 명주에 붙인 건데 이걸 쓰면 사람이 아니라 귀신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붉은 무명 옷까지 입으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이런 복장은 단순한 의상이 아니었습니다. 죄수와 구경꾼 모두를 공포에 빠뜨리려는 장치였죠. 망나니 자신도 이 복장을 입으면서 스스로를 사람이 아닌 무언가로 변신시켰을지도 몰라요. 그래야 칼을 들 수 있으니까. 형장에서의 모습은 더 충격적입니다. 망나니는 큰 칼을 들고 이리저리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요. 마치 구판에서 무당이 신들린 것처럼 난무를 펼쳤다고 해요. 그러다가 술을 한 모금 들이키고는 입에서 칼날에 뿜어 적시는 의식을 했죠.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이건 살인으로 인한 충격과 고통을 줄이기 위한 자기 마취였습니다. 술에 취하고 스스로 광폭한 상태를 만들어야만 사람의 목을 벨 수 있었던 거예요. 선배 망나니가 신참에게 말합니다. 술 마셔, 많이 마셔. 맨정신으로는 못해. 내가 장담한다.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죄수는 소달구지에 실려 형장으로 끌려옵니다. 도착하면 망나니가 옷을 벗기고 두 손을 뒤로 묶고 턱 밑에 나무 토막을 괴어 목을 쭉 빼게 만들죠. 그리고 행형도자라는 초승달 모양의 긴 칼을 한 번에 내리칩니다. 이 칼이 보통 칼이 아닌데요. 칼날만 2자, 자루가 3자 정도니까 전체 길이가 거의 1m 50cm에 달하는 엄청나게 길고 무거운 무기였어요. 중국의 언월도와 비슷한 형태였다고 하는데 이걸 온몸에 힘을 실어 휘둘러야 했거든요. 단칼에 목을 베려면 엄청난 힘과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침착함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항상 단칼에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험이 부족하거나 숙취 상태에서 칼을 휘두르면 목이 한 번에 떨어지지 않았죠. 기록에는 칼이 빗나가 어깨와 등을 난도질해서
죄수가 한참 동안 신음하다 죽은 사례가 나옵니다. 구경꾼들이 웅성거립니다. 저거 봐, 또 빗나갔어. 저 불쌍한 놈 얼마나 아프겠어. 어떤 망나니는 참수형 선고를 받은 죄인을 능지처참 수준으로 몸을 조각내 처형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조사해 보니 죄명이 적힌 표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올라갔어요. 하지만 이게 정말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매일 사람을 죽이다 보면 감정이 무뎌지고 폭력성이 과잉 발현되는 건 어쩌면 피할 수 없는 결과였을 겁니다. 을사사화 때 차명을 당한 윤준이라는 인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준이 수레에 실려 형장으로 끌려갈 때 회자수들이 그의 아내에게 다가가 말했죠. 부인, 돈을 내시오. 그래야 고통 없이 단칼에 베어드리겠소. 이 말을 들은 윤준이 소리쳤습니다. 돈을 준다고 내가 죽음을 면하겠느냐. 그딴 짓 하지 마라. 그가 거절하자 격분한 회자수들은 일부러 더 혹독하게 칼을 휘둘렀다고 해요. 무딘 칼로 여러 번 내리쳐서 머리가 떨어질 때까지 고통을 극대화한 거죠. 사형 집행이 협박과 뇌물의 장이 된 겁니다. 반대로 돈을 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단칼에 깔끔하게 베어주면 죄인 가족은 고마움의 표시로 돼지나 돈을 챙겨줬습니다. 민간 그림에는 망나니가 돼지를 안고 돌아가는 장면이 전해지기도 하죠. 때로는 상투에 줄을 묶어서 목을 베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건 잔인함이 아니라 실용적인 이유였어요. 잘린 머리를 나무에 매달아 효시하기 쉽게 하려면 미리 줄을 묶어두는 게 편했거든요. 죽음조차도 철저하게 계산된 절차였던 셈입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들은 평소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망나니들은 감옥에 갇혀 있다가 형 집행 때만 불려 나오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도 특이한 존재로 취급받았습니다. 임술록이라는 기록을 보면 망나니들이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때를 지어 시장에 나타났다고 해요. 쌀가게에 들어가서 큰 바가지로 쌀을 마구 퍼가는 등 행패를 부렸죠. 쌀가게 주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기, 그건 좀... 망나니가 눈을 부라립니다. 뭐? 뭐가 어쨌다고? 주인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사형 집행인한테 대들었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요. 더 심각한 문제는 사회적 낙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망나니가 만진 물건은 부정하다며 제사에 쓰지 않았거든요. 망나니가 들른 쌀가게는 손님이 뚝 끊겼어요. 손님이 쌀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돌리며 말합니다. 여기 아까 그 망나니 놈들이 왔던 데잖아. 다른 데 가자. 저 쌀로 밥 해먹으면 귀신 붙는다. 결국 관아에서 전답을 사서 그 수입으로 망나니, 급료를 따로 지급하며 시장에서 함부로 물건을 빼앗지 못하게 통제할 정도로 사회적 갈등이 심했죠. 사람들은 그들을 무서워하면서도 철저하게 격리하고 차별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낙인이 망나니들을 더 거칠고 폭력적으로 만들었을 거라는 건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승정원 일기에는 전옥서 소속 망나니 의종이 탈옥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종은 원래 마적이었다가 체포되어 처형을 기다리던 사람이었는데요. 망나니를 자원해서 한 번 죽음에서 살아났음에도 결국 탈옥을 감행한 거예요. 왜였을까요? 감옥에 갇힌 채 평생 남을 베러 나가는 삶이 목숨만 붙어 있는 또 다른 형벌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의종이 도망치면서 중얼거립니다. 이게 사는 거냐? 이게 뭔 삶이냐? 어떤 연구에서는 의종이 죄책감, 두려움 등으로 알코올 중독이나 환청, 환각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까지 제기하죠. 살아남았지만 정신이 망가진 거예요. 생각해보면 망나니의 정신 상태가 온전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원래 사형수였는데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동료 죄수들을 향해 칼을 휘둘러야 했거든요. 게다가 실수하면 자신도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죄책감과 동시에 잘못 빼면 나도 죽는다는 이중 압박 속에서 살아야 했죠. 술에 의존하고 폭력에 무감각해지고 결국 정신이 망가지는 건
어쩌면 피할 수 없는 결말이었을 겁니다. 늙은 망나니가 혼잣말을 합니다. 잠을 못 자. 눈만 감으면 그놈들이 보여. 내가 뵌 놈들이 다 나를 노려봐. 평생 그 악몽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망나니라는 말의 유래입니다. 영조 때 무신 구수운이 지은 이술록에 따르면 과거에 망난과 희광이라는 두 사람이 사형 집행을 맡았다고 해요. 사람들은 사형 집행인을 망난희광이라 부르다가 이게 점점 변해서 망나니가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설도 있어요. 도깨비를 뜻하는 망냥이나 난동을 뜻하는 망난에서 나왔다는 주장도 있죠. 어느 쪽이든 흥미로운 건 이 이름 자체가 사람이 아닌 난동 부리는 귀신 같은 존재를 의미하는 방향으로 굳어졌다는 점이에요. 오늘날 막무가내로 날뛰는 사람을 망나니 같다고 욕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말이 바로 이렇게 피 묻은 직업 이름에서 나온 거라는 점이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쓰는 욕 하나에도 수백 년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조선시대 망나니는 분명 칼을 휘두른 가해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도 시스템의 피해자였죠. 사형수에서 하루아침에 집행인이 되어 죽이지 않으면 죽는 삶을 살았으니까요. 술에 취하지 않으면 칼을 들 수 없었고 사회에서는 귀신 취급을 당했으며 결국 정신이 무너져 갔습니다. 탈옥을 감행한 의종처럼 차라리 다시 죽음을 선택하고 싶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눈만 감으면 자신이 뵌 사람들이 보인다던 늙은 망나니처럼 평생 악몽에 시달린 사람도 있었죠. 우리는 역사 속 화려한 왕과 영웅들은 기억하지만 그 시대를 실제로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 아니 평범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은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망나니는 조선 사회가 만들어낸 필요악이었어요. 누군가는 사형을 집행해야 했고 그 누군가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들 중에서 뽑혔습니다. 살기 위해 남을 죽여야 했고 죽이면서 자신도 조금씩 죽어갔죠. 남을 죽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사람들, 조선의 망나니는 과연 가해자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피해자였을까요? 그 답은 아마 쉽게 내릴 수 없을 겁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악몽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잊힌 사람들의 이야기, 그 시절 그 삶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찾아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